종로의 젊음의 거리라는 곳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건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매매된 사례들에 비교하면 너무 저렴했었던 건물이었고 그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기회다, 내가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종로의 젊음의 거리라는 곳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쪽에 왜 나왔냐 하면 좀 새로운 콘텐츠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 건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계약을 했었던 건물을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 정도 지역에 이제 건물의 규모나 위치를 또 파악을 하고, 대출은 또 어느 정도 나왔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그 계약을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말씀을 또 드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건물을 또 보시면서 또 건물을 좀 분석하는 좀 안목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좀 촬영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건물 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종강역에서부터 또 걸어왔는데, 여기가 이제 12번 출구랑 이제 10번 출구 또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뛰어와도 한 10초면 도착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초역세권에 또 위치한 건물이다 보니까 또 이제 유동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앞에 보시면은 여기 또 대로변이거든요.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또 가시성도 상당히 좋고, 또 이곳 상권이 여러분들 또 잘 아시겠지만 대형 오피스들이 또 질비하고 있는 상권이에요. 바로 앞에 저 YMCA도 있고, 또 옆에 또 종로타워도 있다 보니까 이제 평일에는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데 주말에는 좀 약간 한산해요. 그래서 이쪽 안에 있는 임차인도 이제 선비꼬마김밥이라는 임차인이 또 들어가 있는데, 주말에는 또 오픈을 안 하고 평일에만 이제 영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건물의 이제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46억 5천에 거래를 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2월달에 거래를 해서 이제 한 3월달에 이제 소유권 이전을 했고,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 이제 대지 평수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2.39평이고요. 이제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제 거래 금액은 2억 700만 원에 거래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억 70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일단은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고, 제가 최근에 21년도에 이 라인에 매매된 사례들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21년도 1월달에 이제 2건이 거래가 됐어요. 근데 한 건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 정도의 평당 2억 4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고, 또 한 건 같은 경우에는 3억 1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다 보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 대비해도 엄청나게 저렴했었던 건물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위치에 일반 상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금액이 46억 5천이잖아요. 더군다나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임대료가 월 1,3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3.5%니까 사실 50억 미만의 꼬마 빌딩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좀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대출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시기 전에 사실 모든 분들이 은행에다가 대출리를 받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탁상 감정을 받았던 금액이 57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매매 금액이 46억 5천인데 57억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시세가 너무 저렴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매매된 사례들에 비교하면 너무 저렴했었던 건물이었고, 그 이제 50억 미만으로 이렇게 매달 수익률이 1,300만 원,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 3.5%가 발생되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주변 이제 대출이 이제 월등히 잘 나왔었던 건물이었었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대출을 택상 감정이 그 정도 나오면은 한 40억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다 받지는 않고 현금 20억이랑 나머지 한 26억 5천은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율은 한 5대5 정도를 해서 이제 이 건물을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건물 구성인데요. 이제 건물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엘리베이터랑 이제 주차장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선비꼬마김밥에서 전층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고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상 1층, 2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장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3층, 4층은 이제 본점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교육장으로 이제 가맹점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여기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고, 제가 저번에 이제 여기 고객분이랑 같이 건물 내부 답사를 했었는데 리모델링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건물이 이제 상당히 깔끔합니다. 내부도 이제 쾌적하고, 이렇게 이제 평수도 작은데 아 이렇게 너무 잘 꾸며놓고 잘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음은 이제 셀링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셀링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단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 건물의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 사실 엄청 명확해요. 이제 대지 평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이제 평수가 한 40평에서 50평인데 비해서 저 건물은 이제 22평대로 건물 평수도 상당히 작고,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사실 이제 이 젊음의 거리가 약간 구상권이다 보니까 이 대로변은 임대문의가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붙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약간 공실에 대한 좀 리스크도 좀 상당히 높은 곳이었었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도 옆 건물들이 좀 약간 합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뭔가 이제 개발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건물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빌딩 시장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현금 20억을 가지고 한 40억, 50억까지 이제 건물을 보시는데, 사실 이제 그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46억 5천이라는 매매 금액과 용도 지역이 이제 일반 상업 지역인 곳에 또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는 또 장점이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너무 저렴했어요.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건물을 재매각을 하는 걸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하면 할수록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을 남기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거래를 했던 거를 또 보면은 1월 달에 팔린 사례가 2억 4천 한 후반대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억 700만 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일단 갭 차이 자체가 약 한 4천만 원을 두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최대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맞은편을 보시면은 공평구역 15, 16지구로 이제 저기 이렇게 현수막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가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곳인데, 이번 이제 공공이랑 이제 민간이 이제 정비 사업을 이제 전 과정을 이제 함께 하면서 종로의 역사성을 살리고 공공성을 이제 확보하는 정비와 존치가 공존하는 혼합형 정비 기업을 좀 도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유, 어렵네. 그리고 또 이제 도시 건축 혁신한 1호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8층에 지상 17층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대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주변 상권도 사실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또 보여가지고 이 건물이 좀 어떻게 이제 저희가 또 호재가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건물을 이제 또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은 이제 에피소드인데, 사실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계약도 그렇고 잔금도 그렇고 너무 깔끔하게 끝나가지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계약했을 때 당시에 이 건물이 원래는 이제 다른 팀에서 먼저 계약을 하려고 자리를 잡았던 건물인데 그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기회다, 내가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저희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고객분한테 이 건물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고객이 이제 워낙 건물을 많이 보시기도 했었고 이 건물이 이제 좋은 거를 바로 간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보시려고 바로 나오셔가지고 이 건물을 보셨고, 그날 아침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날 오후에 계약을 썼어요. 저희가 건물을 놓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미 이제 계약을 하자라고 계속 푸시가 들어왔었던 상황이었었고, 저희 회사 내에서도 한 4팀, 5팀 정도가 이제 계약을 하자고 자리를 잡자라고 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발빠르게 좀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의 일을 좀 만사 제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바로 투자를 또 하시고 했던 거 보니까, 그리고 또 대출 같은 경우도 원래 그날 다 나오지도 않는데 대출이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 문의를 드리면 한 이틀에서 한 3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대출이 나와가지고 계약을 했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이제 저런 건물이 1년에 사실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바쁘시더라도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실 생각이시더라면 바로 나오셔서 건물도 한번 보시고 최대한 계약 자리를 빨리 잡아서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 오늘 제가 이제 건물 리뷰는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음에는 또 창경이 형이랑 같이 상권 분석 영상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